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소 판타지적인 고대, 더 고대의 고조선 그 전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치우천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배달국, 동이족, 환웅, 황국 이런 식의 한단고기 이런 식의 이야기들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 이제 기대작인 아스달연대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아스달연대기는 세상 모든 전설의 시작, 아주 태고적의 전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스달연대기의 이 아스달은요, 원래는 제목이 아사달연대기였다고 해요. 아사달은 들어보셨죠? 바로 고조선 당군왕검이 이제 고조선을 건국하면서 아사달의 도읍을 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그 아사달을 뜨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아사달의 그 아스를 막 지구의 어스와도 좀 연결을 지면서 이 달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그 넓은 들판, 벌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아스달 연대기를 좀 신비로운 이미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판 왕자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있죠. 저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캐스팅이 예술인데요. 송중기는 이렇게 딱 추리하게 이런 늑대소년 같은 이미지 되게 어울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장동건, 약간 악당인 것 같죠? 그리고 뭔가 마법사 같은 느낌의 이 김옥빈, 거기다가 김지원까지 캐스팅도 엄청 쟁쟁하기 때문에 지금 엄청 기대작입니다. 바로 이 아스달 연대기의 세계관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릴 아주 고대 판타지적인 세계관을 오늘 얘기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던 내용이고 좀 희미하게 잘 몰랐던 부분을 제가 마치 옛날 얘기 해드리듯이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치우천왕이라던가 이런 환단고기 이런 내용은 사실 완전 정사로 인정받은 부분은 아닙니다. 위서라고 얘기하거든요, 환단고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약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없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럼 치우천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우천왕은요, 환인이 다스렸던 황국의 뒤를 이은 이런 환웅천왕이 건국했다고 하는 이 14대 천왕, 배달국의 14대 천왕이 바로 치우천왕이라고 합니다. 이 한단곡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요, 정말 이름이 다 있어요. 이제 1대부터 18대 이렇게 환웅의 이름이 쫙 있죠? 여기 보면 14대 찾아보세요. 자오지 환웅이라고 써있죠. 거기에 바로 일명 치우천왕, 14대 환웅을 치우천왕이라고 합니다. 약 100년간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이 14대 천왕인 이 치우천왕은 좀 전쟁의 신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전쟁을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중국이랑 싸웠는데 73회나 연달아 이겼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치우천왕을 알기 위해서는 한단고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한단고기는 한단고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교수님은 이제 위서란 식으로 얘기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한단고기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증산교에서도 거의 교리처럼 믿고 있고요. 지금 되게 많은 이렇게 치유학회도 있고요. 한단고기가 위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유립이 1979년에 출간한 책이라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졌던 책을 이제 개연수가 묶은 것을 다소 판타지적인 그런 역사관으로 인해서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증명할 수 없다,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아무래도 너무 옛날에 고대의 역사기 때문에 남아있는 증거물들이 거의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단고기의 그런 세계관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고조선 이전에 세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고조선 이전에 3000년가량 우리가 정말 중국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저 북쪽을 제패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 시기가 바로 배달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5000년 역사가 아니라 8000년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치우천왕이 어디에 나오냐면 한단고기의 삼성기 하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우천왕 이야기가 있는데요. 치우천왕은 그는 신처럼 용맹하고 구리로 된 머리와 그리고 쇠로 된 이마, 아주 튼튼한, 그래서 그 그림이 있어요. 치우천왕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파인데요. 포스터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 그리고 큰 안개를 일으키면서 세상을 다스렸고 전쟁에 아주 능했다고 합니다. 치우라는 말은 세속된 말로 우레와 비를 크게 만들어서 산과 강을 만드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레와 같이 막 산과 강을 만드는 그 정도 스케일의 천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치우천왕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뿔이 있습니다. 좀 뭐랑 비슷하죠, 여러분? 도깨비랑 비슷하죠? 치우천왕의 다른 말이 또 도깨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았던 전래동화 속 도깨비가 치우천왕이라고? 자, 치우천왕을 도깨비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치우천왕은 도깨비 부대를 이끌었고 그때 당시 황제는 귀신 부대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우천왕을 도깨비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치우천왕은 우리 생활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 2002년 대한민국, 여기 보면 우리가 붉은 악마라고 하죠. 이 붉은 악마 티셔츠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그려있던 문양이 그냥 도깨비인 줄 아셨죠? 이게 치우천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붉은 악마 이렇게 뭔가 도깨비라고 하기에는 딱 문양이 있잖아요. 이 치우천왕을 표현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말 이런 8,000년 역사, 우리나라의 그런 전쟁의 신 치우천왕은 항상 용맹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붉은 악마 티셔츠에 치우천왕을 그린 거라고 해요. 저도 도깨비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 도깨비가 이 치우천왕을 그린 것이었고 실제로 이런 그 붉은 악마 이렇게 표현한 것도 치우천왕을 얘기한 거라고 해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치우천왕의 이런 문양은요, 요즘에도 좀 약간 부적처럼도 쓰고 있고 집안에다가 이 치우천왕 문양에 액자를 두면은 이제 복을 받는다. 그리고 뭐든지 전쟁이 이기는 것처럼 뭐든지 일이 잘 풀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좀 부적으로 쓰는 집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치우에 대한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일단은 치우의 생김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런 식의 도깨비처럼 생겼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중국의 치우천왕 동상은 이렇게 큰 도끼를 가지고 있고, 역시 중국 붉은색 좋아해. 붉은색을 이렇게 들고 있고, 외모가 역시 뿔이 있죠. 그래서 치우천왕에 대한 모습을 제가 썰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치우의 생김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치우는 8개의 팔다리가 있다고도 하고요. 2 이상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발굽이 소의 발굽이라고 하고, 그리고 4개의 눈과 6개의 손을 가지고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귀 밑에 있는 털이 아주 날카로워서 칼날과 같고 머리에는 뿔이 있다, 이런 설이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그려져 있는 치우는 이제 도깨비 같은 모습인데 그 원래 모습으로 변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거죠. 아주 판타지적이죠. 자, 그리고 치우에 대한 이야기, 아까 이런 대한민국 우리 치우천왕 그 붉은 악마 티셔츠를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말고도요, 이런 치우천왕이 살았던 그 시기가 바로 배달국입니다. 배달 여러분 뭡니까? 배달의 민족 들어보셨죠? 저도 자주 사용하는 야식 어플인데요. 배달의 민족에서도 이 배달이 우리는 배달국이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배달도 바로 배달국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다 할 때 이 배달은 배달국을 의미하는데, 이 배달국은 백두산에 세운 배달국, 신시라고 칭하고 배달국이라고 칭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신시는 신의 도시란 뜻이고요. 배달국은 밝은 땅을 가진 나라란 뜻이라고 합니다. 황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환웅이 다스렸던 나라를 황국이라고 하고요. 이런 배달 시대를 또 단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황국과 단국을 합친 것을 환단이라고 해서 그래서 책 이름이 환단고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지명과 관련된 또 제가 설들을 하나 찾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랬다더라 라는 거고 완벽한 증거는 없는데요. 뚝섬의 유래가 또 이렇게 치우천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고려 때와 조선시대 때 출정을 하게 되면 치우천왕이 예로부터 전쟁의 신이다, 치우에게 제사를 지내면 이긴다, 이래가지고 꼭 치우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 치우천왕을 둑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둑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이 바로 뚝섬이었던 것이죠. 뚝섬에는 둑신사라는 그런 식의 제사를 지냈던 사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거북선에 이렇게 둑신기를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둑신기를 꼭 넣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다고 해요. 인사를 하고. 둑신이 치유천왕을 의미하고 뚝섬의 유래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뚝심 있게 나가라. 뚝심. 이것도 치유천왕의 그런 뚝심과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 역사에서도 치유천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요, 치유천왕을 거의 신급으로 막 우상시해요. 우리나라는 치유천왕이 누구야? 치유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국은 이제 거의 자기네 역사처럼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렇게 거대한 동상도 있고 막 옷도 입혀놓고 막 그러는데요. 중국에서 역사서의 치유천왕을 찾아봤습니다. 일단 중국의 학자 왕동영이 저술했던 중국 민족사에 치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치유의 기록이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려라는 나라의 군주가 치유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고요. 또한 사마천의 사기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역사서 아닙니까? 이 사기에는 구려의 군주는 치유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송나라 때 사기를 이제 해석했던 기록에서는 치유는 천자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고구려라는 우리나라가 이제 군주가 치유였다라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죠. 또 그 부분도 신기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치유를 엄청나게 이렇게 막 신봉을 하는데요. 치유에게 제사를 지내면 전쟁에 이긴다 이래가지고 한나라를 세운 유방 아시죠? 한고조 유방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치유에게 제사를 올린 다음에 출전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한나라를 세운 데에는 치유의 사당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치유에게 기도한 덕분에 내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사당을 지었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치유천왕이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치유천왕은 이 중국 신화 속에 이제 등장하는 식으로 중국의 기록에 남아있는데, 최초로 갑옷을 발명한 사람이 치유다. 그리고 중국 은나라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 기록에도 치유천왕은 동이족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이족 들어봤죠? 동이족은 바로 우리 민족을 뜻하는 게 동이족이죠. 상투를 틀고 동이족 사람들은 참 착했고 동이족의 특징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고조선도 동이족이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교나 생활 모습이 동이족에 가까웠고 한국인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은나라도 동이족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은나라가. 여러분 은주 춘추전국 시대 뭐 진안 위진남북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은나라가 동이족이라는 거는 중국의 뿌리가 동이족인 거고 중국의 역사의 시작이 우리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또 그렇게 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중국의 동이족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영향을 준 우리 민족 동이족은요. 삼국지와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중국에 살고 있는 동이족으로 유명한 성씨가 바로 하후씨입니다. 여러분 하후씨는 삼국지에 나오죠. 하후돈, 하후연 형제. 그런데 조조도 원래 하후씨예요. 그런데 조조가 조씨에게 양자로 돌아가면서 조조가 된 것이지 원래는 하후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후돈과 하후연이랑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삼국지에 나오는 세계관의 그 하후씨가 동이족의 대표적인 성이라는 거죠. 그럼 삼국지와도 동이족과 관련이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그저 그냥 옛날 얘기고 판타지에 불과할까요? 그때 당시의 세계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영토가 아주 세계관이 넓었습니다. 백두산의 신시를 이렇게 정하고 배달 문명, 황국, 동방으로 이주한 한웅천왕, 또 서방으로 이주한 수메르인까지 우리 민족의 것이라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연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멋있는 말이 있어요. 역사는 전설이 되고 전설은 신화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를 받아들일 때 말도 안 돼 허무맹랑한 소리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신화를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한다면 뭔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신화가 역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영토가 넓었었고 우리의 역사가 길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쪽으로 너무 제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막 너무 국뽕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트로이 목마 이야기 아시죠? 트로이 목마는 호메로스 일리아드에서 정말 신화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트로이 목마를 발견했고 그것이 진짜 역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런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오늘 그저 신화로고만 생각했던 치우천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넓었던 배달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의 민족의 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세계관은 좀 식민사관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도는 호랑이가 아니라 토끼고 우리는 맨날 약소민족으로 정말 이렇게 외세의 간섭만 받고 침략만 받았던 그런 약한 민족, 호구 같은 그런 민족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그 중국 대륙 쪽을 다 호령했던 엄청 진짜 세계관이 컸던 그런 나라의 뿌리고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민족의 그런 민족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치우천왕은 정말 4700년 전 한민족의 조상으로서 배달국의 14대 천왕으로 중원을 호령했던 치우천왕. 그러니까 우리가 치우천왕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흥미있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지. 이게 만약에 진짜 역사라면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날 것이죠.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나겠죠. 오늘은 그러한 좀 약간 꿈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여러분들에게 판타지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전설이고 신화지만 이런 뭐 드라마도 나오고 있고 또 모바일 게임도 출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역사 속 치우천왕의 이야기를 모바일로 구현한 치유 신시에 이는 바람인데요. 제가 거기 또 모델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래도 역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도 꼭 해볼 건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세계관을 좀 여러분들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짤막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치유 신시에 이는 바람 모바일 게임 속에서 치유천왕의 용맹함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하셨으면 좋겠고요. 곧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